챕터 1이 타이틀이 펑션 앤 모델인데 원래 수업 계획서 보면 1장, 2장 그냥 슉 읽어보고 리뷰하듯이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몇 개 하자. 우리 아까 처음에 내가 함수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다루겠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요 r을 이렇게 쓰지 않고 d라고 쓰겠습니다. d는 요건 무슨 기호인지 알죠?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실수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야. 다시 모든 실수 x를 택한다라고 해서 f 값이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지. 그러면 f 값이 존재하는 최대 집합 걔를 d라고 할 것이고, 얘를 왜 d라고 불렀냐면 이름이 도메인이라 그래요. 그죠? 그런 용어만. 그래서 우리 아무 언거 없이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아무 언급 없으면 도메인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내가 맞으면 금방 대답하는데 내가 움찔한단 말은 답이 틀렸단 말이야. 대답이 뭐예요? x가 1보다 커야지. 맞아요? 원래 이게 없으면 x가 1도 되지. 근데 분수로 됐으니까 x 1 빼야 되지. 그 다음에 얘가 루트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따로 명명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우리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전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함수 주고 나서 도메인을 구해라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연습상 우리 그렇게 약속하고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래프 이야기는 했고,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 이야기를 했고, 그건 따로 안 쓰고 그냥 나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레인지 오브 f라는 말이에요. 치역이라는 말이에요. 치역은 fx들의 모임이야. 그런데 x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도메인 D에서 가져오는 거야. 그것들 다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레인지. 얘는 도메인, 레인지. 그럼 얘는 분명히 요것의 부분 집합이겠지. 그렇죠? 예. 그때 요걸 도메인이라고 하고 요 놈을 보통 코도메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뭐 그런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니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말로 서술해 줄 수도 있고, 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포뮬라 이런 수식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함수는 뭐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각각에 대해서, 다시 도메인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코도메인에 있는 어떤 원소를 딱 하나씩만 대응시켜주는 대응 규칙인 거지. 그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이제 그 여러 개를 대응시키는 거, 뭐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함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이게 그래프예요. 알았죠?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라, 두 점 이상에서 만나더라 라고 하면 도메인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2개 이상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다란 말이지. 이것을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 그래요.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용어니까 처음에 몇 개 써보죠. 버티컬 라인, 이게 수직선이란 말이야. 호라이전털 라인, 그러면 얘는 수평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온 김에 이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수평선을 막 그려봤어. 그랬더니 딱 한 점에서 만나죠. 이런 게 1대1 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개에서 만나지.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럴 때는 horizontal test라고 부르고, 이런 것은 함수인지 아닌지는 vertical line test,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함수를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즉, 요 범위 내에서는 요걸 따라가고, 요 이상에서는 요걸 따라가고, 이런 것을 조각별로 정의했다라고 해서 piecewise, 조각별로 define, piecewise define function,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함수도 다루겠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용어를 약속하고 정리한다라고 보면 되고, f라는 함수가 있으면 네거티브 마이너스 fx, f의 마이너스 x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fx하고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같을 수도 있지. 그런데 같지는 않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f,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x고 여기가 x예요. 그러면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은 전혀 디펜드 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디펜드 되는데 요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요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모든 x in d, 이건 뭐냐면 모든이란 뜻이에요. x in d니까 도메인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말이고, 똑같이 이렇다란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여기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하고 x에서의 함수값이 둘이 일치한다는 말이야.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럼 이게 y축의 대칭이지. y축의 대칭이 대표적인 함수가 y 콜 x제곱이지. x제곱은 이게 짝수지. 짝수를 영어로 even number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펑션을 even 펑션, 우리말도 한자예요. 우자 쓸 줄 알아요? 나도 잘 모르겠네. 우리 짝수를 우라고 말하는 적이 있어요? 그냥 짝수 그러잖아. 근데 이게 함수, 다시 한자어를 가져가지고 얘를 우함수라고 써요. 맨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함수, 기함수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함수, 기함수가 맨날 헷갈리잖아. 평소에 안 쓰는 단어란 말이야. 우란 말하고 기라는 말하고. 아예 그냥 짝수함수, 홀수함수,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지. 근데 왜 안 바꾸는지 몰라요. 이 경우는 원점 대칭이지.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하고 x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니까. 얘를 원점 대칭인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x3승 3 홀수를 기라 그래. 다시 영어로는 odd number. 그래서 odd 펑션, 얘를 기함수. 그렇죠? 이런 것을 보통 symmetry, 대칭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칭성을 논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어떤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논의해라라고 하면 무조건 시작이 뭐냐? f의 마이너스 x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fx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를 택하면 둘 중에 한 놈이 커요. 그지? 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수를 뽑아내면 둘 중에 한 놈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뽑아냈으면 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미 서로 다른 두 개 뽑은 순간 x1하고 x2는 크기 관계가 이렇다라고 가정하잔 말이야. 그러면 이놈에서의 함수값도 있고 이놈에서의 함수값도 있겠지.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인크리징이라고 하죠. 요건 똑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걔를 디크리징이라고 하죠. 증가, 감소. 그런 용어도 우리 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수학이 뭘 하는 것이냐라는 설명을 하면서 매스매티컬 모델, 수학적인 모델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까 내가 잠시 언급했지만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으로 포뮬레이트 시켜요. 그것을 풀어서 원래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결해요. 그게 수학이 하는 거야. 그때 포뮬레이트 해서 만들어진 것을 매스매티컬 모델이라 그래. 그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고 하는데 거기 뭐 쭉 나열했는데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리니어 이퀘이션, 뭐 리니어 모델 할게요. 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럼 뭐 y 콜 mx 플러스 뭐 b 뭐 이런 식으로 직선 이런 모델이 생길 수도 있다란 말이지. 두 번째는 폴리노미알. 우리말로 다항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 of x equal to a n x의 n승 a n-1 x의 n-1 a1 x 플러스 a0. 여기서 ai들은 실수. 이것을 우리는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데 가장 리니어 다음 단계, 그러니까 가장 초보 단계의 함수인 거예요. 그것을 폴리노미알. 레셔널 펑션. 이게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분의 b 꼴, 그럼 b 대 a 뭐 이런 식이야. 그걸 레시오라 그래. 요것의 형용사형이 요거예요. 그런데 다른 단어 뜻으로 얘는 이성적인 이란 뜻도 있죠. 맞아요? 네. 레셔널 넘버, 이게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를 레셔널 넘버라 그래요. 그게 유리수예요. 그렇죠? 원래는 비율이 있는 수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유리수 할 때 그 리가 뭐냐면 이치리자예요. 이성할 때 이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수, 이성적인 수, 그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크게 차이는 없고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피타고라스 학파가 주장한 수가 유리수예요. 그럼 그 유리수가 진리, 이성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유리수라고 번역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실은 비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유리 함수예요. 알았죠? 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야. 다른 말로 분수함수라고도 하는데 폴리노미알, 다시 폴리노미알 오버 폴리노미알, 이런 것을 레셔널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진화시킨 거지. 그 다음에 파워 펑션. fx가 x의 비승꼴 이런 거. 이것을 파워 펑션이라고 한대요. 중국어 잘 모르는데 이 파워는 요 b를 읽을 때 x의 비스 파워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거듭 제곱을 이야기할 때 파워란 말을 써요. 다음에 알제브라익 펑션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다시 요 속에는 루트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x의 2분의 1승 그럼 루트 x잖아. 오케이. 알제브라익 펑션은 이런 함수들이 사칙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제브라익 펑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알제브라익 펑션하고 구별한 게 뭐냐면 트랜센덴탈 펑션이라고 해요. 트랜센덴탈 펑션.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는 초월 함수라 그래요. 이건 대수 함수, 대수적 함수, 이건 초월적 함수, 또 그냥 줄여서 초월 함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초월 함수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그게 뭐예요? 여섯 번째 썼잖아. 초월함수란 말을 들어봤다며. 그게 트랜센덴탈인지는 몰라도 초월함수란 말을 들어봤잖아. 초월이 뭔지도 잘 몰랐지. 그냥 초월함수 했잖아. 근데 이참에 명확하게 하잔 말이에요. 그렇죠? 알제브라의 펑션이 아닌 게 초월함수예요. 알았죠? 네. 굉장히 심플해. 근데 이제 우리 캘큘러스 1이 끝날 때쯤 되면 조금 더 유식하게 할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했을 때 유한항으로 끝나는 것은 알제브라익 펑션, 유한항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트랜센덴탈 펑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내가 그래서 알제브라익 펑션까지 소개했잖아. 그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요 트랜센덴탈 펑션에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야? 익스포넨셜 함수도 있어요. 지수 함수 이렇게 부르지. 그렇지?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로가리드믹 펑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로그 함수. 그렇지? 그다음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삼각함수. 우리 나중에 살짝 할 건데 하이퍼볼릭 펑션이라는 것도 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쌍곡선 함수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렇죠?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은 다른 말로 원함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원 위에 있는 점을 표시하는 데서 만들어진 함수. 얘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을 표시하는 데서 만들어진 함수. 그래서 이런 함수들 등등까지 우리는 다루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함수들이 있으면 우리 모델링 할 때는 뭐 이걸로만 표현되든지 이걸로만 표현되든지 그럴 보장은 없어요. 이런 함수들이 마구 섞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기본 함수들이 있으면 그 기본 함수들을 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새로운 함수들이 얼마든지 생성될
핸들링 할 거란 말이야. 그것을 new from old라 그래요. 이미 있는 함수로부터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거는 지금 말했던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로그 취하고 루트 취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뿐만 아니라 이거 안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큰일 났네. 강의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컴포지션, 합성, 자, 합성 함수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깊이 뭐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필요한 용어가 있어서 우리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F가 있어요. B라는 집합에서 C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G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함수를 디파인할 수 있는데 그때 걔를 뭐냐면 F와 G의 합성함수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 G 서클 F 이렇게 쓰지. 맞아?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우리는 아까도 도입할 때 내가 함수를 F 그러면 함수 값은 fx 이렇게 오른쪽에서 썼지. 미지수를. 근데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여기 있는 a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b로 가면 fa가 되겠지. 이 g에서 c로 가면 g에 괄호 열고 f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g 서클 f인 거예요. 순서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처음에 A에 있는 게 A, F로 가겠지. 요 놈이 여기로 가면 A, F에 G로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합성함수는 F 서클 G 라고 써요. 함수의 표기를 이렇게 하면 합성함수를 뒤집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합성함수의 순서를 뒤집느냐? 그 이유는 함수의 표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수학의 분야에서는 맨날 할 때마다 뒤집어서 읽어야 되잖아. 불편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자. 글씨 중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 있죠. 문자 중에서 아랍 사람들 글자인가? 걔들이 아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F, G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주기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합성함수를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쓴다. 그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수학의 어떤 분야는 이렇게 표기하기를 약속을 해버려. 그럼 함수들을 여러 개 막 합성하잖아. 그럼 순서대로만 써주면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런 차이가 살짝 있다. 요즘 내 목표가 뭐까지 하고 싶은 거죠? y콜 a의 x제곱 이것을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그래. 지수 함수. 아까 파워 펑션하고 틀리지? 파워 펑션은 x의 비스 파워 오브 x 그때 하고 얘는 다르게 변수가 요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때 얘는 이런 때만 정의하죠. A가 음수이면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1일 때는 그냥 콘스턴트 펑션이지.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1 빼버리잔 말이지. 그럼 A가 1보다 작다고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알죠? 이게 A가 1보다 클 땐가? 맞아요?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요? 맞아? 이걸 어떻게 알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2의 x제곱 이런 함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값을 던질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y 값을 말해야 돼. x가 0이야. 얼마예요? 1. 됐지? x가 1이에요. 그럼 얼마? 루트 2. x가 2예요. 2. 오, 그럼 만만하네? 그래서 걔를 점을 찍어요. 그래서 대충 연결해 봤더니 이런 모양이더라 이 말이지. 그렇죠? 근데 x에다가 루트 3을 줄 거야. 그럼 이 루트 2에 루트 3제곱 걔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이야. 응? 그런 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직관에 의존해서 밖에 지금 못해요.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적분을 하고 나면 로그 함수에 의해서 로그 함수의 역함수로서 지수함수를 정하게 되면 모든 지수함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생겨요. 수학적 이론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외워놓는 거야. 대충 몇 개 찍어봤더니 이렇게 가더라 이 말이야. A가 1보다 작으면 몇 개 찍어봤더니 점점 감소하더라 이 말이야. 직관에 의해서 거기까지만이야 지금은. 그런데 캘큘러스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값을 여기다 얼마 주면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지수함수 하고 나서 곧장 지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수함수가 지금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됐으니까 지수 법칙도 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수 법칙이라고 알죠? 뭐야? 아무거나 쓰지. ax 곱하기 ay는 a의 x 플러스 y가 네? 나누기 빼기고 뭐 그러겠잖아. 그게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y 콜 3의 x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y 콜 2의 x제곱은 일단 요 점을 지랄까? 그렇죠? 그럼 0보다 작은 값에서는 얘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위에 있겠지. 0보다 커가면 얘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커브일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하겠지만 요 곡선을 따라갔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고 요걸 따라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요 놈은 1보다 커요. 요 놈은 1보다 크다. 요 놈은 1보다 작다예요. 알았죠? 그러면 2하고 3 사이에 어떤 실수를 잘 택해서 그 사이에 요 놈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그런 실수값이 있지 않겠냐. 그 놈을 exponential 2라고 약속을 해요. 나중에 미분하면서 다시 2의 정의를 다시 할 것이고 시퀀스로도 2를 정의할 것인데 일단 직관적으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어떤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지수함수의 요걸 뭐라 그래? 밑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값이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하고 3 사이에 있는데 기울기가 1인 그런 값을 무리수 2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2의 데피션을 여기서 처음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찾으라고 하면 찾을 방법은 없어요. 대충 있겠구나.
거기까지야. 그렇죠? 역함수란 말 알죠? 인버스 펑션이라 그래.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y 콜 fx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1대1이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을 잡으면 다 서로 다른 점이 대응된단 말이지. 그게 1대1 함수란 말이에요. 1대1 대응이란 말은 여기서 거꾸로 서로 다른 점을 잡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다 서로 다른 것이 대응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여기에서 얘로 대응시켜주는 대응 규칙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놈을 원래 주어진 대응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요때 요 놈을 x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하겠단 말이야. 대응되는 관계를. 여기 있는 x에 하고 여기 있는 y의 관계를 우린 f 인버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얘가 1대1 대응이면 요렇게 표현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시켜주는 xy나 요식을 만족시켜주는 xy나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을 우리는 함수 표시를 할 때 독립변수는 x, 종속변수를 y라고 쓰는 게 통상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식에서 y 콜 f 인버스 x 이렇게 쓰자 라고 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x, y가 자리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y 콜 x의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버스 펑션은 y 콜 x의 대칭인 그래프가 생긴다.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인버스 펑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 하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고급의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함수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실은 주기함수, 삼각함수가 대표적인 주기함수예요. 걔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똑같이 나타나지. 그치? 그러면 정의구역을 제한을 해요. 그리고 났더니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어. 가능한 한 넓게. 그리고 다루기 편하게. 그렇게 정의하면 그것만 알면 주기함수니까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다시 정의역하고 치역을 줄여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 그리고 나서 그것의 역함수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역삼각함수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사인 커브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주기함수니까 어떤 일정한 부분만 자를 거예요. 다시 커브가 있을 때 커브의 일부분을 우리 아크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정한 부분을 요만큼을 잘랐어. 요건 1대1 대응인가요? 요것만 보면 정의구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고 치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잖아. 그런데 요것만 안다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가능한 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맥시멈으로 정의구역을 넓혀 볼 거예요.
그 넓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 중에서 제일 다루기 편한 구간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합리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잡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를 고려하겠단 말이야. 사인의 역함수. 그래서 sin 해주고 위에 마이너스 1.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호의 일부분을 아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타이핑할 때 위첨자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위첨자를 텍스트로 입력하기 불편하지. 그래서 다른 말로 ARCSIN 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읽기를 아크사인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 아크사인이라고 읽어요. 알았죠? 그럼 얘는 여기를 말해볼 수 있을까? 도메인이 뭐가 될까? 네? 그렇죠. 요게 도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코도메인 다시 치역은 어떻게 줄여?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가 생기는데 얘를 원래 사인 함수의 역함수 아크사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분의 1 잡을 거야. 그럼 만났어. 여기가 얼마예요? 얼마? 6분의 파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아크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내가 특수각의 함수값인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런 거 주면 여러분들 거꾸로 이 각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네거티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가지. 그래서 아크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아크사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하지만 정의구역을 줄여서 1대1 대응으로 만들 거예요. 정의구역을 줄이다 보면 치역도 당연히 줄여져서 공역으로 택하겠다는 말이야. 다시 말 잘못했어. 공역을 줄여서 치역으로 공역을 택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우리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고려할 수 있다야. 그런데 이때 요 구간을 선택하는 것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해도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해도 되겠지. 걔네들은 불편하지. 우리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면 요 각을 찾으려고 하면 파이 더하기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제일 다루기 편한 요 구간으로 선택하자요. 그때 요 구간의 값을 프린시플 밸류 주치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한자어밖에 없어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냥 프린시플 밸류예요. 이렇게 이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특수각에서 나오는 사인 값들 있잖아. 네? 그것을 택해서 아크사인 값을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일단 불편 없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건 다 불편 없게끔 해야 될 것이고. 불행히도 삼각함수가 6개나 있죠. 그죠? 그러면 다음에
얘도 만들고 싶잖아. 그쵸? 혹시 안 그릴게요. 여기를 어디서 어디? 여기는 어디서 어디? 그렇죠. 0에서 파이까지가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3분의 파이. 문제 없죠? 얘는 얼마일까? 얼마? 됐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습을 좀 해야 돼. 알았죠? 원래 수학이 이런 거예요. 이제 안 그리는 거야. 다 똑같아. 다 알고 있잖아.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지? 아이고. 우리 이렇게 쓴 것은 클로즈드 인터벌, 양끝점을 포함하는 거죠. 오픈 인터벌, 양끝점 포함 안 하면 서클 브라켓을 써요.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죠. 맞아?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 예, 그런데 그게 오픈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됐죠? 아크 탄젠트 1이 얼마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은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정도도 지금 우리 자연스럽게 다 돼야 된다. 그죠? 1시까지는 끝내려고 했는데 해봅시다. 이 시컨트 함수죠. 시컨트 함수 그래프 알아요? 잘 안 그려봤잖아.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코사인 커브죠. 코사인 역수가 시컨트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0이야. 1이면 1이지. 거기서 점점 x가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럼 1보다 작아지지. 코사인이. 그것의 역수지. 그러니까 1보다 커지지. 그래서 점점 올라가요. 그런데 0이 되는 순간 함수값이 없지. 그래서 얘가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한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쪽에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코시컨트는 사인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인데 얘가 시프트 돼 있지. 됐죠?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어떻게 그려? 탄젠트 그림 가지고 또 뒤집어 주는 거야. 역수 취해서. 알았죠? 그래서 대충 그려놨지만 이게 0이에요. 여기 얼마냐?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시컨트 함수는 여러분들이 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지금 악 시컨트로 가지고 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야? 정의 부여가. 다시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죠. 맞아? 그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절대치 x가 1보다 크다. equal 이러면 되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도메인이 요거야.
그러면 프린시플 밸류 우리 요 값들을 다 프린시플 밸류라고 할 거야. 그럼 프린시플 밸류를 얼마를 잡으면 될까? 아마 얘 하나 선택하겠지. 그럼 요거 선택해야 되겠지. 이게 제일 지금까지 해온 바에 의하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로에서 파이 사이에 탄젠트 값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나? 탄젠트 그래프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있고 그게 반복되지. 그러면 제로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양수구간 음수구간 있잖아. 그러니까 제로에서 파이까지로 선택해주면 탄젠트 값은 플러스도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런데 탄젠트는 시컨트로 계산할 수 있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탄젠트하고 시컨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컨트 값이 주어졌을 때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각이 0에서 파이 2분의 파이 사이인지 아닌지 그걸 체크해야 되니까 불편해지지. 우리 불편하지 않게 하고 싶었지. 그래서 요 놈을 과감히 버려요. 그럼 어디 할 것 같아? 요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제로에서 2분의 파이까지 여긴 열려야지. 그치? 유니언 이건 닫혀있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열려있지. 됐나요? 요것만 요래요. 알았지? 그래서 다른 건 자연스럽게 가다가 여기서 헷갈려질 수 있는데 그 헷갈려지는 이유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탄젠트 값의 부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놓고 이건 다 이해야. 이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를 이해했으면 그 방법을 그대로 확장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놓으면 일단 삼각함수의 역함수 이야기는 다 한 거예요. 아크사인 그 다음에 다시 아크 코시컨트 아크 코탄젠트 걔네들은 잘 안 다뤄요. 여기까지만 시컨트 탄젠트까지만 가져가면 돼. 그래서 요 4개까지는 이해하고 그래프는 어떻게 선택해서 만들어낸다. 프린시플 밸류까지 계산하는 거 할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버스 함수 성질 같은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따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y 콜 ax예요. 그럼 요거를 x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써요? x 이퀄 로그 a의 y지. 이때 x하고 y를 자리 바꿔주면 y 이퀄 로그 a의 x. 이게 이놈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얘 그림 그리고 나면 y 이퀄 x에 대칭시켜주면 얘 그림이 생기는 거지. 로그의 밑에 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기가 a가 exponential x야. 그러면 얘는 x 이퀄 로그 2의 y인데 로그 2를 ln이라고 쓰죠. 그래서 y 이퀄 ln x 해주면 요게 요것의 역함수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니까 2의 ln x 하면 x지. ln 2의 x 해주면 또 x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f하고 f 인버스 연속시키거나 f 인버스하고 f하고 연속시키면 항등함수가 항상 생기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다시 밑세 변환 공식이 뭐야? 로그 A의 B는 ln A 오버 ln B로 쓸 수도 있단 말이지. 원래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임의의 C에 대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특별히 익스포넨셜 2를 택한다라고 하면 ln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나중에 우리 할 건데, 어렸을 때 로그를 배울 때 처음에 상용 로그라는 거 배웠죠. 베이스가 10인 거,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학을 하려고 하면 이 자연 로그 ln x가 필요한데, 걔네들은 밑세 변환 공식에서 모든 로그 값은 ln 값으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ln 값을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서 로그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로그 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베이스가 얼마 되는 로그 표를 만들지 간에 걔는 전부 다 ln 값을 계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 ln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적분이 끝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는 어떤 형식으로 형성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2장에는 이제 우리 미분하고 적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극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극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